4일 코스피가 1% 이상 하락하면서 다시 3,100선 아래로 밀려 내려갔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42.13포인트, 1.35% 하락하면서 3,087.55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역시 전일보다 6.11포인트, 0.63% 떨어지면서 964.58에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2조 4천억 원 넘는 순매수를 보였습니다만 시장 하락을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이었죠. 또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1조 8,346억 원, 6,491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역시 개인 투자자 홀로 2,178억 원 순매수를 나타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198억 원, 871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LG화학 소폭 상승했고요. 현대차, 기아차가 역시 1% 내외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 외에 상당수의 종목이 약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각각 2%에서 3% 약세로 마감이 됐고요. 네이버도 3%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 밖에 셀트리온, 카카오도 모두 일제히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운수장비 섹터가 1% 올랐고요. 뒤에서 섬유, 의복, 운수창고, 통신업 등이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건설업, 전기전자, 기계, 의약품, 금융 섹터는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펄어비스가 5% 가까이 강세를 보여줬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소폭 올랐습니다. 그 밖에 HLB, 2.9% 약세로 마감이 됐고요. 시즌도 1%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 밖에 카카오게임즈도 3% 넘는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입니다. 전일 종가보다 3원 60전 상승하면서 달러당 1,118원 5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전일장 국내 증시 상황 그리고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간밤 뉴욕 증시 S&P 500하고 나스닥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주요 기업들 지금 쭉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 퀄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호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이베이, 페이팔이 굉장히 실적이 좋았어요. 예,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실적들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 감익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호실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렇게 호실적들이 나오고 있는 게 국영제가 아니라 신경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애플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대 섞인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갖고 있는데요. 다양스럽게도 이제 실적들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미국 시장에 있어서의 상승 원동력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주가는 EPS와 PR과의 관계인데요. 현재 지금 높은 PR 관계, 지금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는 20배가 넘는 PR을 나타내고 있는데 다양스럽게도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EPS,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따라서 현재 지금 뉴욕 시장이 물론 좀 고점 논란은 있습니다만 쉽게 조정을 받지 않고 오히려 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재빠르게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기업의 이익이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고 체질 또한 개선되고 있는 모습들이 이러한 주가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고용 지표도 좋아질 것으로 지금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부분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33,000건이 줄었고 예상치보다도 훨씬 밑돌았어요. 예, 지난주만 하더라도 제가 추세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3주가 됐어요. 벌써. 맞아요. 3주 연속 감소세를 나타났다는 것은 추세가 일정 부분 형성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용 지표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것으로 이제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고용을 늘리고 있는 것들이 아니겠는가. 물론 아직까지는 코로나19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뉴스에서 미국의 확진자 수라든지 사망자라든지 이런 뉴스가 좀 사라졌어요. 결국 백신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상승세가 좀 꺾였다. 이런 모습은 제가 1월 말에 확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코로나19 백신이 빠르게 접종이 되고 있고 이러한 효과로 인해서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좀 감소하다 보니 다시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원자재 가격도 들썩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코로나19 이후에 이러한 상황들을 좀
미리 선반영해서 고용도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재정부양책 통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1조 9천억 달러, 뭐 상원 지지도 없이도 통과시킬 것이다. 지금 예산 결의안 자체가 가결이 된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이러한 것들이 경기가 어떻게 본다라면 이렇게 지금 현재 재정 지원을 한다라는 게 역설적으로 보면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라는 네네. 얘기인데 그리고 현재 지금 뭐 FOMC도 2023년까지 유동성 회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죠. 이러한 얘기들을 자체만 놓고 본다라면 그렇게 썩 좋은 지표들은 아니죠. 예. 하지만 증시에 있어서는 이미 뭐 안 좋은 것은 다 되고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인위적인 유동성을 좀 풀겠다. 그리고 재정 지원도 하겠다라는 것들로 인해서 경기에 어떤 뭐 강한 어떤 뭐 선순환 구조라든가요, 뭐 이런 것들을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증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달려왔던 증시가 이제 위축될 필요는 없다. 물론 네. 미국이 재정을 확대하는 가운데 있어서 국채를 발행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금리가 들썩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뭐 시장이 뭐 하루 이틀 충격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는 유동성 회수가 FOMC가 유동성 회수 얘기가 나올 때까지는 증시는 거침없이 계속해서 이러한 힘에 의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재정 부양책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런 것들이 또 기업의 결국 뭐 악순환을 좀 끊어낼 수 있는 그러한 선순환 구조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인 뉴스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사실 미증시 변동성을 키웠던 요인 중에 하나가 최근에 그 개인 스탁과 관련해서 공매도 네. 세력, 개인 투자자 간의 대전이 있었는데 네. 지금 개인 스탁과 관련해 개인 투자자 그 매수세가 또 다른 소형 바이오주로 좀 옮겨가고 있는 양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좀 거기에 물리신 분들도 일부 뭐 있을 텐데 예. 어찌됐든 뭐 헤지 펀드와 공매도를 가지고 싸운다라는 것은 정상적인 부분은 분명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는 진짜 우리가 지금도 그 게임스탑을 주도했던 그 유튜버를 이제 조사하겠다. 지금 그 미국 당국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한다면 통정 매매죠. 그런 것들 때문에 법률 위반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게임스탑과 공매도를 연결지어서 생각하시는데 저는 게임스탑과 공매도를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테슬라와 우리나라 공매도를 연결시키셔야 된다. 네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약 400억 달러의 공매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주가가 그 테슬라 본질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있어서 공매도 세력이 손을 들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인위적으로 뭐 세력을 모아서 우리가 공매도를 이겨내자 뭐 이런 방식들보다는 기업이 정상적으로 기업을 키워서 이렇게 키운 기업의 효과에 따라서 공매도 세력이 좀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선순환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어제 국내 증시도 간단하게 리뷰를 해볼게요. 지금 뭐 미증시는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네. 있는 와중에 국내 증시는 지금 상단 자체가 좀 어느 정도 막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맞습니다. 오전장 상황은 나쁘지 않은데 오후 들어서 변동폭이 커지면서 오히려 지금 전체적으로 힘 자체가 좀 많이 약해졌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제 뭐 개인 투자자들이 2조 5천억 정도 예. 샀음에도 불구하고 상단을 못 뚫어줬다는 물론 이제 기관의 프로그램 매도 네. 이 선물과 연계된 프로그램 매도가 어마무시하게 나왔다라는 점이 상당히 기관의 이제 뭐 프로그램 매도니까 이건 기계적인 거니까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만 말씀하셨다시피 개인의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단이 막혀 있다라는 느낌을 좀 강하게 받죠. 예. 특히 어제 같은 경우 차트를 놓고 본다라면 20일과 60일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오히려 받고 있는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저항을 받고 있는 느낌들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뭐 기업의 본질 가치니 뭐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고 있으니 뭐 이런 내용들은 뭐 주지의 사실입니다만 단기적으로 그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기술적 분석이 유용한데요.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상당히 막혀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좀 받으면서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3,000선에 대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확실하게 3,000을 다지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네네. 조정을 받더라도 그런 과정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양시장 또 반등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잠시 후 동시효과 상황 그리고 전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전문가 연결해서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알파투자 최종현 수석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가 간밤에 마감을 했는데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의 실업법 청구자 수가 3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11월 마지막 주에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페이팔과 이베이 같은 주요 기업들의 실적 또한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가 이런 분위기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미증시도 좀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주면서 투심 개선에도 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이제 아무래도 가장 최근 조정 장세에서 좀 이제 기관의 매도세를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좀 연기금을 주축으로 해서 이제 국내 주식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좀 반강제적인 매도세를 쏟아내었다고 좀 보여지고요. 물론 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만 뭐 점차 낙폭도 좀 축소되어 가고 있는 부분과 더불어서 물량을 쏟아내는 만큼 개인들도 좀 적지 않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공매도도 마침 조금 더 연장된 현 시점에서 좀 증시의 유동성적인 부분이 조금만 더 순탄하게 유입이 된다면 투심 개선과 더불어서 오늘 장은 이제 향후 반등장의 초석이 될 수 있을지를 중점으로 해서 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석님, 최근에 국내 증시가 이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오는 5월까지 연장이 됐는데 사실 단기 급등에 따라서 가격 부담이 커진 상황입니다.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업종 선택에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장 관심 가져볼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이제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런 장세에서 지켜보시면 좋은 업종 한 가지만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이제 리모델링 인테리어 관련주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이제 상반기 끝날 무렵쯤부터 해서 이제 노후 공동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계획 발표 소식을 필두로 좀 이제 꾸준하게 각광을 받기 시작한 업종인데 추가적으로 이제 작년 말부터 다시금 좀 공공임대주택 확대 기대감이 좀 깊어지면서 투심도 상당 부분 개선이 되었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기대감뿐만 아니라 전일 초대형 주택 공급 대책 발표로 다시금 포문을 열고 있는 섹터입니다. 우선은 뭐 해당 이슈 사이즈부터가 좀 단기적으로만 볼 재료는 아니기 때문에 중단기적인 관점으로 해서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또 현재 뭐 기대감이나 이제 수혜가 끝나면은 이제 그 뒤에는 이제 호실적 개선 기대감까지 밀접하게 연결이 가능한 업종입니다. 그래서 때문에 오늘의 관심 업종으로 이제 리모델링 인테리어라는 좀 산뜻한 업종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석님,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장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네. 이제 1월 말경에 좀 짧고도 깊은 조정 장세가 있었는데 다시금 좀 반등 장세를 보여주나 싶었지만 좀 전일 다시금 기관의 매도 물량을 필두로 해서 좀 하방 압력이 짙어진 모습은 일단 국내 금일 시장에는 좀 상당한 부담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네. 언제 또 조정이 올지도 모른다는 좀 그런 불안감을 좀 시장에 심어두는 것인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이런 시장에서는 주도 섹터를 따라다니시는 것도 좋겠지만 보수적으로 해서 좀 시장에서 좀 소외되지 않을 섹터를 좀 잘 찾아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이제 뭐 코로나 이후로 현재 시장 순환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자칫 잘못 진입하시면은 이제 시장에서 소외되시면서 좀 이제 극심한 좀 외로움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관의 매도세가 끝나고 나면은 다시금 좀 상승 랠리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큼 좀 시장 흐름에 뒤처지지 않게 좀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게 오늘도 신중한 옥석 가리기 진행하시면서 1주차 마지막 장 좀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종현 수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0.5% 상승 출발 예상되면서 재차 3,100선 회복을 시도할 걸로 보이고요. 코스닥도 역시 오름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0.69% 상승 출발 예상되면서 970선 역시 회복 시도를 할 거로 보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강보합 출발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82,6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 좀 많이 떨어졌었죠. SK하이닉스도 0.8% 오늘 반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126,000원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LG화학도 오늘 1%대 오름세가 예상이 되면서 재차 주가는 100만 원 선을 돌파할 걸로 보이고요. 네이버도 역시 강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1% 오름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36만 2천원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소폭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0.2%가량 내림세가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81만 1,0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현대차 어제 시장 하락 대비 견조하게 상승세
강세를 이어갔습니다만 오늘은 보합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치 계열가 24만 9천 원권으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삼성 SDI, 셀트리온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아차가 오늘은 또 역시 1% 강세를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예상치 계열가 99,5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자, 셀트리온과 관련해서는 이제 항체 치료제입니다. 레키로나주 오늘 조건부 허가 여부가 발표가 됩니다. 자, 이런 점이 또 주식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전 포인트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가운데 SK바이오팜은 2%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대제철도 2.6%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흘 연속 강세 흐름을 이어왔던 현대제철입니다. 오늘도 추가적으로 오름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상치 계열가 42,300원권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대글로비스까지도 2.4%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현대그룹주라고 볼 수 있는 종목들의 강세가 예상되고 있어요. 뭐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뿐만 아니라 유통주죠. 현대백화점까지도 오늘장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현대백화점이 지금 3.9%, 4% 가까운 강세가 예상이 되면서 예상치 계열가 81,400원으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사실 최근에 현대자동차그룹과 관련해서는 이제 애플과 그 자율주행 전기차 생산 협력을 위한 그런 합의 단계에 지금 막바지에 이르렀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주가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그 현대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가 예상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치 계열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보다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의 주가 탄력도가 더 양호해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제 셀트리온의 코로나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 바로 조건부 허가 여부가 발표가 되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호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3% 넘는 강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15만 4,700원으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자, 셀트리온 제약까지도 역시 셀트리온 제약은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CGN 오늘 또 다시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펄어비스는 보합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CJ ENM은 또 1.8% 약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치 계열가 15만 6,600원으로 기록이 되면서 이 거래를 연속 하락세 이어갈 걸로 보이고요. 에코프로빔 2차 전지 관련주죠. 오늘장 좀 쉬어갈 걸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SK머티리얼즈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7분가량 남았습니다. 저희가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포인트를 좀 점검해 보고 있는데 좀 수급 상황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 최근에 보면 특히 어제장에서도 개인 투자자가 2조 4천억 원 넘게 순매수를 보였는데 외국인 기관이 매도 공세를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공매도 재개 시점이 늦춰진 것과 연관이 있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어떤 특정하게 연결을 할 수 있을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제 천천히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지금 기관들의 대부분 매도는 프로그램 매도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연기금의 매도라든지 아니면 외국인의 매도들이 공매도 연장과 연장이 돼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글쎄요, 어느 정도 연계가 돼 있을지는 그렇게 의문입니다. 어찌됐든 공매도를 이제 5월부터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3월 15일서부터 한 달 반 동안 연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를 강화하겠다라는 거죠. 그동안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나름대로 편법도 좀 일부 있었던 것도 정부 당국이 인정을 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차제에 전산 시스템을 개발해서 이런 것들을 막아내겠다. 그렇기 때문에 전산을 개발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한 달 반을 연기를 하겠다라는 그런 측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나름대로 공매도 재개에 따른 그러한 부분들도 일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으로서는 공매도와 관련해서 개인들이 위축됐을 것이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게 개인이 어제 무려 2조 5천억가량 샀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의 매도세가 나온 게 아니라 매수세가 들어온 거죠. 공매도가 걱정스러웠다라면 개인들이 공매도가 걱정스러웠다라면 그런 매수세가 들어올 리가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공매도의 영향은 그리고 어제 이제 처음으로 공매도가 발표된 게 아니라 저희도 몇 차례 다뤘을 정도로 공매도에 대한 얘기는 꾸준히 있어 왔었던 것들이고요. 차제 공매도 찬성론자들이나 반대론자들이나 동시에 요구했던 게 불공정 공매도 그리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달라는 것이었는데 정부가 차제에 이런 것들을 바로잡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공매도를 안 하겠다는 얘기는 정부에서 한 적이 네네. 없었죠. 따라서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충격이 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더 여쭤보고 싶은 네. 거는 외국인 자금이에요. 그러니까 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호재로 인식이 돼서 살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외국인 투자자, 특히 이제 패시브 자금이 이탈될 그렇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볼 때 우리 그 자본 시장에 대해서 정책 신뢰도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네. 공매도
금지를 사실은 원래 재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이게 추가적으로 연장이 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정책에 대해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면 이제 MSCI 비중 자체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좀 근데 여쭤보는 그거는 좀 너무 앞선 얘기인 것 같고요. 예. 외국인들이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편법을 저지르면서까지 공매도를 편하게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안 되는 것을 우려했다. 그거는 조금 약간의 좀 어폐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네네. 있겠고 예. 어쨌든 한 달 반이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될 것이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때도 일단은 대형주를 위주로 부분 재개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코스피 200이라든지 이런 쪽 대형주 위주로만 재개가 되는 건데 어차피 지금 외국인들이 공매도라고 들어오는 게 지수와 연계된 것들만 이제 들어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고 조금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도 물론 공매도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공매도를 개인에게 열어둔다고 해서 개인이 그렇게 원활하게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매도가 어떤 증시에 있어서 영향을 미쳤다. 과거에도 공매도를 중지했었던 적이 3차례가 있었죠. 그리고 재개했을 때 다시 주가는 상승 흐름들을 탔기 때문에 공매도로 인해서 심리적인 요소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된다. 오히려 외국인들은 공매도를 반기는 입장이죠. 이제 물론 한 달 반이 수년이 됐기 때문에 조금 외국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빨리 해라라는 입장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공매도가 없어지면 오히려 공매도가 없는 나라보다는 공매도가 있는 나라가 좋죠. 양쪽을 매매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대형주 위주로 한다라고 하는데 홍콩 같은 경우는 30종목만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활발히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로 너무 공매도를 조금 이렇게 조금 안 좋은 쪽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조금 생각들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보면은 어느 정도 상승 탄력도는 좀 약해진 모습이고 또 네. 하단도 어느 정도는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소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2월 달 증시 상단 하단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글쎄요, 쉬운 예상은 아닙니다만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단은 지금 현재 한 3천 아무래도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에 네. 대해서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설 연휴까지 있어가지고요. 예. 네. 하단이 저는 중요하다. 지금 상단 같은 경우는 오히려 3,100선이 상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감히 말씀드릴 수가 네네. 있겠고 하단 같은 경우는 2,900선 정도. 그러니까 한 200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10% 내외에서의 등락이 좀 거듭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200, 그러니까 3,250을 뚫어주면 새로운 예. 주수가 형성이 되겠습니다만 그걸 뚫어주지 못한다라면 여전히 3,000선을 조금 다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기간 횡보가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결국 60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오는 2,900선까지의 어떤 지지 여부가 관건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안에서의 이제 박스권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그렇죠. 거네요. 그동안에 이제 업종이 빠르게 도는 거죠. 지금 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2차 전지와 자동차가 이끌었다라면 2월 들어서는 또 모습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네. 화학 섹터라든지 제지 섹터라든지 항공 우주 섹터라든지 그동안에 전혀 오르지 않았었던 섹터들이 올라가면서 상당히 좋았죠. 특히 1월 달엔 건설주들이 좋았다면 2월 달에는 좀 시멘트주들이 좋거든요. 예. 그러한 모습들을 따라서 결국 지수는 멈춰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자동차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이제 현대차그룹주가 애플하고 애플카 협력설 이게 지금 네. 합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라는 그런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이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 기아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현대차 대비로 좀 덜 올랐다라는 네. 인식 때문에 최근에 또 매기가 좀 쏠리고 있는 양상인데 어떤 접근 전략이 좋을까요? 글쎄요. 근데 그런 뉴스에 옛날처럼 그렇게 강하게 반응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CNBC 보도도 있었고, 그다음에 대만 엠발 또 뉴스도 있었고, 애널리스트 이런 얘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데 금액을 보니까 2조 원밖에 안 돼요. 예. 상당히 작은 금액입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과연 신빙성이 있겠느냐? 결국 2조 원 갖고 애플과 현대가 이렇게 기싸움을 벌이느냐라는 부분들인데 일단은 그렇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형태의 자동차를 어떻게 협업을 하겠느냐라는 부분들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나올 때까지는 투자자분들께 좀 현명해지신 것 같고요. 단순하게 현대가 애플의 이제 하청업체가 된다라는 부분들도 저는 쉽게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형태가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지금 데이터를 누가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죠. 자동차를 찍어내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율주행차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애플과 현대가 서로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협업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알겠습니다. 보여집니다. 네, 자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하겠습니다.
네, 2월 5일 금요일 개장이 됐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1% 넘게 올랐습니다. 이 가운데 S&P 500과 나스닥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속속들이 발표하고 있는 기업 실적들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퀄컴은 조금 실망 매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실적이 예상치보다 좋지 못했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이베이라든지 페이팔, 그 앞서서 발표한 애플이라든지 주요 기업들 실적이 굉장히 좋고요. 그에 따라 증시도 화답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다가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 예산 결의안이 가결이 됐고요. 이번 주 내 공화당 지지 없이도 상원을 통과시킬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 증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는 지금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전과 오후가 다른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 기조는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시장이 탄력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아직까지 상승 모멘텀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자,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입니다. 상승 출발 나타내고 있습니다. 0.87% 올라가면서 재차 3,110선을 돌파해내고 있습니다. 3,109포인트, 3,110선을 중심으로 좀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코스닥도 역시 오늘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5% 올라갑니다. 970.35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제 많이 떨어졌던 만큼 오늘장 반발 매수세 유지되면서 1% 내외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83,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1% 넘게 올라갑니다. 126,000원이네요. 이 가운데 LG화학도 상승세입니다. 1.8% 올라가면서 지금 101만 8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재차 LG화학 100만 원 선을 돌파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네이버도 상승세입니다. 1%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36만 4,500원, 36만 5천원까지 올라갑니다. 자, 셀트리온입니다. 오늘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레케노바주의 조건부 허가 여부가 발표가 되는데 주가는 2%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셀트리온 34만 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어제 시장 대비 견조하게 올랐던 현대차 그룹주입니다. 오늘장은 상승 탄력이 다소 둔화되는가 싶었는데 현대차는 강과권에 머물러 있습니다만 기아차의 강세는 여전합니다. 지금 2.9% 상승세로 10만 원 선을 돌파해내고 있습니다. 10만 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금 거래량도 이미 70만 주가 넘게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기아차를 중심으로 빠르게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도 지금 이미 10만 주 넘게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3% 올라갑니다. 지금 15만 1,600원이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1.4% 강세입니다. 18만 1,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젠, 알테오젠 모두 1% 내외의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요. HLB도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펄어비스는 0.8% 내림세를 나타내면서 34만 6천원까지 1% 넘게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CJ, ENM도 1.8% 하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오주가 강세를 보여줄 때는 콘텐츠라든지 방송 서비스와 관련된 종목들에서는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 간의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반면에 스튜디오 드래곤은 그래도 0.6%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는 10만 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을 해볼게요. 오늘도 개인 투자자 홀로 지금 시장 반등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은 750억 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33억 원, 602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전기전자 섹터에서 매도 공세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는 순매수로 지금 가담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화학 섹터에서는 외국인 최근에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죠. 오늘도 그러한 모습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학 섹터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 기관은 화학 섹터에서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밖의 섹터에서는 대부분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오늘 업종별 흐름을 봤을 때는 의약품 섹터의 강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뒤어서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화학 섹터도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은행, 증권, 금융주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통신 섹터도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오늘장에서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지금 452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코스닥에서도 지금 순매도를 기록 중입니다. 각각 200억 원 넘는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환율도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은 2원 50전 상승한
1,121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좀 환율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달러 약세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기 좀 어려운 게 지금 달러 그렇죠. 환율이 지속적으로 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벌써 이제 20원까지 1,200원, 1120원. 1,120원까지 올라왔네요. 그 1,100원이 깨진 적이 얼마 전이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1,120원까지 지금 올라오면서 나름대로 속도가 좀 생각보다는 좀 있게 지금 올라오고 있죠. 그만큼 이제 원화 약세가 이루어지고 달러 강세가 이루어지는데 이건 상대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 게 지금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게 지금 달러 인덱스와 연동돼 있는 게 지금 유로화 또 연동돼 있는 부분들이 예. 크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현재 지금 유로존들이 자금을 풀어나가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좀 크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원화가 움직일 만한 요소들은 보이고 있지 않고 달러도 특별하게 움직일 만한 요소가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글로벌리 이렇게 시장이 맞물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반도체 섹터 좀 여쭤볼게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도래한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네. 주가의 상승세는 좀 지지부진합니다. 막 올랐다가도 금세 상승폭이 좀 축소가 되는 양상인데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최근에 불안한 모습을 좀 보이고 네. 있죠. 오늘 같은 경우 다행히도 올라왔습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이게 이제 일시적인 모습들보다는 다른 어떤 지수, 뭐 S&P나 다우 지수보다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최근에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어제 같은 경우 어제 아침에 끝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로 빠지다 보니까 어제 국내 지수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개파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연동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역할이죠. 앞서 저희가 얘기했다시피 지금 상단이 막혀 있다라는 네네. 느낌을 강하게 받아주는 것들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벌써 8만 원대 초입입니다. 고점 대비해서 20%나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일단은 상단이 막혀 있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수와 연관돼서 외국인들과 연관된 그런 자금들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과 연계돼서 현재 지금 IT주들이 생각만큼은 그렇게 현재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때요? 지금 접근해 보는 게 나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저는 매수에 지금 가담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지수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네. 지수가 3,000선 정도 온다라고 한다면 과감히 접근하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네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3,000선을 오르락 내리락 하긴 하겠습니다만 슈퍼사이클이라는 게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예.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결국 실적 베이스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실적이 결국 지수를 끌어올릴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삼성전자 기준으로 8만 원이 깨졌다. 네. 그러면 뭐 적극적인 매수 관점의 접근도 유효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 좀 여쭤볼게요. 오늘 셀트리온이 지금 3% 넘게 올라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모두 2%, 3% 강세입니다. 오늘 이제 코로나 19 항체 치료제 레키노바주 조건부 허가 여부가 발표가 되는데 네. 주가만 놓고 봤을 때는 조건부 허가가 날 것이다라는 그렇죠.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는 분위기거든요. 예, 아무래도 웬만해서는 허가를 해줄 가능성이 예. 높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게 이제 뭐 항체 치료제이기 때문에 범용적으로 쓰이기보다는 일단은 지금 뭐 좀 위급 환자라든지 중증 환자 위주로 사용을 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긴 합니다만 치료제가 현재 지금 나왔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선점 효과는 있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미리 반응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뒤늦게 뉴스에 따라가는 건 조금 자제를 하셔야 될 필요성도 있다. 이게 사용처가 그렇게 범용적이지 않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치료제라는 게 어느 정도 이게 특정한 그 질병, 그러니까 결국 코로나19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치료제라는 게 그렇게 시장이 넓은 것도 아니죠, 오히려. 네. 백신은 시장이 넓습니다만 치료제는 시장이 그렇게 넓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지금 셀트리온 입장에서도 이게 높은 가격을 부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막대한 비용이 소요됐을 것으로 미뤄 짐작을 하는데 높은 비용을 부를 수도 없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기존의 셀트리온이 갖고 있는 높은 그러한 영업이익률이 나오긴 쉽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바이오 섹터는 특히 접근할 때 각별한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그렇죠. 저희가 받아들이면 예. 되겠네요. 자, 네이버 강세가 좀 눈에 띕니다. 지금 네. 3%대 상승세입니다. 카카오도 올라가긴 하는데 네이버의 상승 탄력도가 더 돋보이는 상황이거든요. 네. 뭐 수급적으로도 외국인들 지금 매수에 가담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네이버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2의 카카오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주가 상승세가 예, 그렇게 지금 얘기가 들리고 있는 게 우리가 이제 불과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네이버가 독주였고 카카오가 이제 제2의 네이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흔히 해왔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수년 동안 네이버가 독주를 해왔던 시장을 작년 2020년에 카카오가 오히려 보란 듯이 제끼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제가 왜 네이버를 제2의 카카오라고 이제 칭했냐라고 한다라면 그 전에 네이버가 보여준 모습들은 가입자 수를 늘리고 이것에 따른 광고 수입이 늘어날 것이야.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했었죠. 지금도 수입의 70%가 광고 수입입니다. 예. 하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는 다양한 플랫폼을 그동안 깔았고 이러한 플랫폼들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면서 이익이 개선되면서 그 자회사들을 올해 또 대규모 IPO를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러한 모습들을 이제 네이버가 따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플랫폼을 구축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구축한 플랫폼을 나중에 기업 공개까지 생각한다라고 본다라면 네이버가 지금 강점이 뭐겠습니까? 그 플랫폼에 있어서 가입자 수가 그 카카오보다 월등히 많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러한 것을 활용할 방안을 찾아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러브콜을 보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거는 뭐 눈에 보이는 뭐 상황들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도 이제는 카카오보다는 네이버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금융주에서 제주은행의 강세가 굉장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은행 보시게 되면은 상승세가 지금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나타나고 있고 뭐 네. 제주은행뿐만이 아니라 지금 KB금융도 올라가는데 사실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네이버하고 얘기가 있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아니라고는 부인했습니다만 예. 이게 주가가 분명히 올라가는 건 이유가 있어요. 네이버, 제주은행 같이 묶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아무래도 지금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뱅크가 이제 예. 워낙 지금 현재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더군다나 중소은행 같은 경우는 네이버 협업함으로써 특히 지역색을 완전히 탈피하면서 언제 전국은행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 협업 관계에 따라서 가능성에 따라서 이제 17%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 그러니까 있습니다만 네이버 인수된다는 설이 있었는데 그걸 부인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부인은 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뭐 언제 또 바뀔지도 모르는 거니까. 네이버 제주은행 인수를 검토한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 이런 것들은 뭐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느냐 뭐 이렇게 네. 하는 건데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 저희도 뭐 어떻게 확정된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그 외에 하나금융지주라든지 DB금융지주, KB금융 특히 DB금융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도 좀 강한 흐름들 보였고 네. 오늘도 한 2%대 흐름들 보여주고 있네요. 현재 은행주들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현재 예대마진에 대한 수익성 개선이 2020년 이어서 계속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더군다나 은행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 은행주들에 대해서 배당을 좀 많이 주지 말라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스트레스 테스트 그러니까 일단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본 결과 자본 확충이 필요했고 이러한 자본 확충을 정부 돈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배당금을 줄여서라도 자본 확충을 해라. 그러니까 2020년에 사신 분들은 좀 억울하죠. 네. 배당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하지만 2021년에 이런 배당을 안 주고 배당을 안 받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투자할 만한 또 여력이 생긴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은행주들에 대한 접근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는 어떨까요? 오늘 LG화학이 지금 3.4% 예. 상승세, 주가가 굉장히 좋아요. 103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근데 이게 2차 전지 관련주가 또 다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또 많이 올랐었던 SK이노베이션은 오늘은 또 좀 주춤하고 있는 들어가는, 예. 양상이고, 지금 보니까 대형주 위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일부 종목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LG화학에 대한 러브콜이 끊임없이 지금 들어오고 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화학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것인지 아니면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는 에너지 솔루션을 올해 기업 공개를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LG화학이 지금 다시 100만 원까지 등극을 했다라는 것은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어떤 그 연결 재무제표를 상당히 많이 지금 주시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따라서 그러한 관점에서 LG화학 같은 경우 쉽게 우리가 내주기는 어려운 종목이 아니겠는가. 지금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상승 갭은 좀 닫혀 있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라면 아직 끝까지 한번 좀 보유해 보시는 것도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와,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 유통준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요. 네, 예. 최근 주가를 보니까 6거래일 연속 상승세인데 상승입니다. 어제도 17% 넘게 예. 올랐고 지금도 6% 강세입니다. 뭐 52주 신고가를 이미 경신한 상황이고 그렇죠.
기관 쪽에서 최근에 꾸준하게 사고 있는데 어떤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뭐 미얀마 가스전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이 가장 큰 그 수익성 개선이 확 올해 개선된다라고 하네요. 미얀마 가스전에 대한 개선 효과, 이게 친환경과 또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고요. 네. 또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는 다소 주춤합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는 종합상사 주식들이 다 좋았습니다. 지금 원자재 가격이 들썩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종합상사 주식들이 조금 들썩거리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구리, 아연, 뭐 납, 은 뭐 이런 가격들이 올라갈 때 고리아연뿐만이 아니라 몇몇 종합상사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근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룹 내에서 또 수소 사업 이런 것도 맡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게 전기차 관련주로도 엮이나 엮이게 봐요. 된 겁니다. 뭐 이렇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동안에 좀 무거웠었던 주식인데 상대적으로 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다양한 사업 플랫폼들이 지금은 시대에 있어서 흐름과 맞고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사실 유가가 오르면 또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 화학주 흐름이 좋은데 뭐 아까 저희가 봤습니다만 지금 뭐 롯데케미칼 흐름도 굉장히 좋아요. 네. 1.3% 상승세고 자 그리고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묶이긴 합니다만 지금 5% 가까이 올라갑니다. 53,000원이고 뭐 이소화학도 2.8% 상승세고 이게 유가와도 좀 연동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금호석유도 7%, 금호석유도 좋아요. KPX 캐피탈도 뭐 케미칼도 한 7%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석유화학 섹터들이 강합니다. 이거는 뭐 현재 지금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고 유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유가가 올라가고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 경기의 개선이죠. 중국 경기가 올해 8%까지 성장 가능성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3% 성장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것들이 현재 지금 석유화학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코멘트를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말씀하신 석유화학이 뭐 여러 가지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이소화학 이런지 석유 제품들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도 이런 뭐 카테고리로 좀 넣을 수도 있습니다. 석유화학 카테고리로 중화학 카테고리로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석유화학 섹터 우리가 너무 중장대 산업이라고 밀어놨었던 섹터인데 이러한 섹터들이 지금 대규모 이익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쪽들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결국 지금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자동차가 쉬고 있을 때 석유화학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나름대로 또 이런 순환매가 돌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순환매 장세에서는 타이밍 잘못 잡으면 사실 수익 내기가 쉽지 않고 오히려 손실 보는 경우가 맞습니다. 많은데 그럼 이럴 때 올라가는 종목을 매수하다 보면 자칫하면 손실도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올라가는 종목은 뭐 저도 따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진짜 뭐 오늘은 뭐가 오를지 내일은 뭐가 오를지 이거는 뭐 거의 신의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이럴 때 현금 비중을 일단 일정 부분 좀 만들어 두시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업종을 분산하셔야 됩니다. 저 화학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자동차라든지 IT라든지 이렇게 쪼개서 결국 오늘 같은 날 자동차를 좀 매수를 해놓으시고 오히려 좀 조정받거나 조정받을 쉴 때.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화학이 한 2, 3일 올랐으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내가 빠져나올 것인가 그런 식의 이제 이러한 움직임 IT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삼성전자가 8만 원 깨지면 산다 이런 식으로 자금들을 쪼개 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섞이면 안 됩니다. 자금을 쪼개 놓으시고서 그 자금이 타이밍이 한번 확 왔을 때 매수 매도를 결정하시는 게 오히려 조금 수익률을 안전하게 끌고 갈 수 있고 거의 매일 뭐 수익과 뭐 매수가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재밌는 매매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건설주도 좀 여쭤볼게요. 뭐 정부 공급 대책 얘기가 나오면서 건설주가 좀 오르나 싶었는데 오늘은 좀 떨어집니다. 네. 어제부터 건설주들이 좀 조정을 받기 시작했고요. 시멘트 관련주들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건설주들은 일단은 좀 뉴스에 반응을 한다라는 면에 있어서 건설주는 이틀 연속 조정을 받으니까 일단 좀 차분히 지켜보고요. 시멘트주들이 올라가는 이유는 바로 그렇습니다. 레미콘사들과 가격 협상을 벌인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따라서 지금 이렇게 되면 카르텔을 맺고 있는 시멘트 회사들이 가격 인상 효과를 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결국 매출 올해 이제 건설 경기가 좋은 매출 증가 여기에 가격 인상까지 본다라면 나름대로 좀 선방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게 현재 지금 증권가의 전원인 것 같습니다. 와, 오늘 화학 섹터가 너무 강한데요? 예, 화학 섹터가 상당히 강하네요. 그러니까 오늘은 화학 섹터의 날로 감히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화학 섹터가 강하니까 석유라고 불리는 S-오일도 강하고 또 이제 신재생 에너지들도 서서히 머리를 들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간밤에 유가도 오르고요. 예, 유가도 오르고 했기 때문에 석유화학 섹터에 대해서는 지금 순환매 차원에서 우리가 확실히 오늘은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다시 한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시 상승폭이 조금 늘어나고는 있어요. 양봉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주가가 못 올라갈 때
사겠다라는 대기 매수세가 적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시장에서 보면 이러한 자금들이 어마무시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은 일단은 지금 수급이 그렇게 강하게 예. 붙지는 않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순매수가 대략 한 500억 가량, 그다음에 코스닥이 대략 한 790억 가량. 그만큼 오늘은 좀 매도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불러드린 금액은 순매수입니다. 예. 순매수라는 것은 매도 매수가 있기 때문에 순매수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오늘은 매수세도 들어오지만 매도세도 일정 부분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오늘 그러면서 종목별로 업종별로 부딪히기 때문에 오늘 종가에 과연 매수로 이길지 매도로 이길지가 관건이 네. 된다. 여기서 매수가 이기게 된다라면 결국 대기 자금은 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 긍정적으로 변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3,000선을 쉽게 내주지는 않겠다라는 것들을 지금 오늘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전망 그리고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2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어제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순매수했는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현재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흐름 좋은 LG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이 올라와 있고요. 지금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삼성전자, 우선주, 포스코, 삼성 SDI까지 순매수를 했는데 오늘 삼성 SDI 흐름도 좋네요. 자, 그밖에 LG생활건강, LG디스플레이, LG그룹주를 좀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밖에 빅히트, 현대모비스도 순매수했는데 LG와 LG생활건강 흐름 좋고요. 그밖에 종목들은 좀 쉬어갑니다. 자, 그리고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아모레퍼시픽, 한국항공우주, 에스올, 포스코 인터내셔널, DL입니다. 오늘 아모레퍼시픽도 흐름 좋고요. 에스올도 흐름 좋습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최근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DL도 오늘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밖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빅히트, 대덕전자도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장 좀 쉬어가고 있고요. 그밖에 종목들도 지금 LIG, 넥스원까지도 지금 하락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지금 시각 9시 2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 좀 볼게요. 코스피 상승폭이 좀 더 커졌습니다. 3,120선까지도 회복이 됐습니다. 3,124포인트. 그리고 코스닥도 역시 상승세 이어지고 있네요. 970선 회복이 됐습니다. 오늘 2월 5일 금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